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3월 22일 금요일 간추린 부동산 뉴스입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40일 만에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해 1월 29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후 이달 8일까지 40일간 16,164건, 4조 193억 원의 신청이 들어왔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신청이 11,887건, 3조 2,139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2조 1,241억 원으로 전체 구입자금 대출의 66%를 차지하였고,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4,277건, 8,054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대환 용도는 48%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 일주일 만에 2조 5천억 원 대출 신청이 접수된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이유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격 요건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구인 2023년생부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 상가액은 4억 6천9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대상 주택은 전용 85위 이하면서 가액 9억 원 이하라는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 등의 여파로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3,8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24% 넘게 상승하였습니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격은 1,145만 7천 원으로 3.3제곱미터당 3,787만 4천 원 수준입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24.2% 상승한 수치입니다. 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는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 허가도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 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되며 이번 대책에는 모아타운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전 공모에서 제외된 사업지 가운데 앞서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돼도 탈락하며 부동산 이상 거래 등 투기 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 기준일도 앞당겨 당초 권리산정 기준일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이었으나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로 정해집니다. 주택가격 급등이 탈서울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가와 전월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을 떠나 인접한 지역으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21일 통계청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인천 경기 지역으로 전입한 인구는 각각 45,942명과 279만 9,3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입 사유 가운데 1위는 주택 문제가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주택 때문에 전입한 인구는 15,863명으로 전체 전입 인구의 34%로 집계되었고, 같은 사유로 경기도 전입을 선택한 인구는 89,636명으로 전체 전입 인구의 32%에 달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주택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서울에서 인천 경기로 이동한 것입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경우 인천과 경기로의 인구 유출이 지속될 것이라며 서울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고 자산가치가 다소 저평가된 인천, 부평계양, 경기 고양하남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일 채소에 이어 우럭 등 생선값이 치솟으며 3개월 연속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생산자물가는 최소 한 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식료품발 물가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생산자물가 지수는 1월보다 0.3% 높은 122.21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이어 3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 전년 동월 대비로는 1.5% 상승하며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축산물은 한 달 전보다 내렸으나
농산물과 수산물이 각각 2.6%, 2.1% 올랐습니다. 세부 품목별로는 감귤 31.9%, 배추 26.3%, 우럭 57.9%, 소세지 4.6% 등의 상승률이 뚜렷합니다. 국내 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해 총산출 기준으로 상품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한 총산출 물가는 지난달에 비해 0.5% 올랐으며 농림수산품과 공산품이 0.8% 서비스도 0.2% 상승한 영향입니다. 이달 30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광역급 행철도 GTX-A 수서에서 동탄 구간 요금이 4,4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수도권 버스나 지하철과 연계해 환승 할인이 적용되며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를 이용하면 적게는 2,000원대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요금 체계와 열차 운행 계획을 21일 공개했습니다. 2017년 착공 이후 7년 만에 개통되는 GTX-A 수서 동탄 구간은 파주운정 서울역 삼성수서 동탄으로 이어지는 노선의 일부입니다. GTX-A 요금은 기본 요금 3,200원에 거리 요금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10km 초과 시 5km마다 250원이 더해집니다. 수서 동탄 구간 요금은 4,450원, 수서 성남은 3,450원입니다. 초고층 아파트를 추진하던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고층 단지로 개발할 경우 조망권 등을 확보해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 잡아 주변 아파트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대다수 조합이 이를 선호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사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층수가 많을수록 부담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분담금 폭탄을 걱정해 70층 재건축을 추진했던 조합이 다시 50층 미만 재건축을 선택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강변 70층 이상 재건축을 추진하던 성수전략지구 내 1지구와 4지구가 소유주 투표를 거친 결과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둘 다 50층 이상 초고층 재개발에 나설 것인지 50층 미만 준초고층 재개발을 진행할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였고 1지구는 투표 결과 50층 미만 재개발을 선택한 조합원이 50.97%, 초고층 재개발을 선택한 조합원이 47.47%로 근소한 차이로 50층 미만이 선택되었고 반면 성수사지구는 초고층인 77층 재개발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초고층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보는 조합의 시각 차이 때문으로 초고층 정비 사업의 회의적인 쪽은 사업 속도가 더딜 위험이 있어 오히려 손해가 아니냐는 의견으로 건물이 높아질수록 하부층이 더 많은 무게를 버텨야 해 건축자재 양과 강도가 높아져 비용이 늘 수밖에 없고 인허가 절차도 층수가 올라갈수록 복잡해져 공사비를 끌어올리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입주를 앞둔 단지에서는 잔금 대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국토부는 준주택으로의 변경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비주택이어서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고 주차장이나 복도 등 건축 기준도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완화돼 있습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주상복합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해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각광을 받았습니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생숙을 숙박업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지난해까지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 기간을 부여했지만 이 용도를 변경한 곳은 98,000가구 중 1996가구로 전체의 2%에 불과하고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생숙보다 까다로워 용도 변경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분양자들에게는 25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되고 이행강제금은 건물 시가 표준액의 10%입니다. 국토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2021년 관련 규제를 강화하였고 지난해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올해 24년 말까지로 유예했지만 추가 유예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민 중산층의 시니어 주택 활성화를 위해 2015년 폐지했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합니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 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공급합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도
최대 3,000가구로 확대하고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의 실버타운 공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층 주거복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지 89개에 한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공급하고 그동안 분양형 제도에서 문제된 불법행위, 부실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 방안 등을 마련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